오늘은 단진동 힘과 운동 4장의 이제 단진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진동이다. 영어로는 이제 simple harmonic motion 그러는데 먼저 단진동을 얘기하기 전에 주기운동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periodic motion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운동은 정의가 뭐냐면 운동의 형태 또는 변위가 반복되는 운동을 주기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용철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가만히 수평면상에서 이렇게 놓은 상태를 보통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용철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이러한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평형 상태에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용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당겼어요. 조금 이렇게 당기거나 아니면 얘를 갖다가 평형 상태에서 좀 밀었어요. 평형 상태에서 밀면 물체를 당겼다 딱 놓으면 얘가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가나요? 안 그렇죠? 용철이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제가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용철을 밀고 딱 놓으면 또 용철은 또 반대 방향으로 내가 민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체를 당기거나 밀 때 원래 상태, 평형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원력은 항상 물체가 그 움직임 방향, 변위라고 하는데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력의 크기는 변위에 비례하는데 x만큼 당겼다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x에 비례하는데 방향은 x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하고 수식으로는 x에 비례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때 비례상수를 이렇게 k라고 놓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복원력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후크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걸 먼저 얘기한 사람이 후크의 이름을 따서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후크의 법칙을 만족해주는 운동, 주기 운동을 이렇게 내가 밀거나 당겨가지고 힘이 이렇게 변위의 1차 함수에 비례하는 힘으로 작용을 할 때 이 물체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진동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주기 운동 중에 특별하게 단진동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진동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단진동의 정의는 진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물체를 평형 상태에서 A만큼 당겼다가 딱 놓으면 물체가 최대로 늘어난 거리가 평형 상태에서 최대로 늘어난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진폭이 변화가 되지 않고 운동의 형태가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 운동을 특별하게 단진동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진동이 뭐냐? 이게 단진동은 사실은 원운동하고 같습니다. 제가 원운동하고 같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반지름이 일정한 뭐 A인 반지름의 끝에다가 빨간 공을 매달아서 원운동을 이렇게 시켜요. 원운동을 시키고 원운동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스크린상으로 이제 그림자가 만드는 운동을 파란 공으로 제가 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빨간 공이 움직이는데 빨간 공 위에서 평행광을 내리쪼면 빨간 공이 만드는 그림자가 스크린상에서 만드는 운동이 파란 공의 운동과 같습니다. 마치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용철에 매달린 물체처럼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공에 의한 원운동은 파란 공에 의한 단진동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순간에 그 캡처를 해가지고 빨간 공이 조금 현재 요 위치에 있을 때의 그림자가 이제 파란 공인데 그때의 변위를 x축상의 변위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공이 만드는 원 운동은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세타를 x축으로부터 내가 측정을 하면 이 세타는 일정하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x 즉 파란 공의 변위 x는 그 반지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a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파란 공이 요 순간에 이제 파란 공이 만드는 변위 x는 어떤 t초 후에 t 시간 후에 파란 공이 만드는 변위 x는 a의 코사인 세타 혹은 세타가 오메가 t니까 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요 파란 공의 t 시간의 변위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물체의 변위를 미분해주면 우리가 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 속도를 계산해주면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니까 그게 이제 그때 요 위치에서 이 물체의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요 위치에서 물체의 가속도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건 뭐냐면 변위가 오른쪽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진행을 하면 이게 속도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이거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할 텐데 조금 이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주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니까 가속도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의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바로 어떤 시간 t에서의 변위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변위입니다. 변위. 그래서 가속도는 크기는 오메가 제곱 곱하기 변위가 되고 방향은 항상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위에는 속도는 아직 얘는 코사인 함수, 얘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의 경우는 변위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완전히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변위가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을 택하면 가속도는 음의 방향으로 간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이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F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F는 ma이고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니까 이 경우에 파란 공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의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변위에 비례하고 방향은 반대 방향. 변위가 플러스면 힘은 마이너스 방향, 변위가 마이너스면 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k라고 m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k라는 상수로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k는 m 오메가 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제가 그린 용철 상수가 만약에 k인 용철에서 진동하는 물체의 각속도 진동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운동하는 놈의 그림자는 단진동을 하고 단진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변위, 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진동하는 물체의 변위, 속도, 가속도 그리고 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주기는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고 오메가는 용철 상수가 k인 경우 용철 상수로 나타내주면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니까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단진동하는 물체의 x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를 0 그리고 그 진폭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a 사이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한 주기가 지나면 처음에 a부터 시작을 했으면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a로 가는 거죠. 제가 이거를 오메가 t를 축으로 해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제 x축을 오메가 t 혹은 세타라고 하면 오메가가 시간 스몰 t가 한 주기가 되면 오메가 t가 얼마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기에 해당되는 오메가 t는 얼마냐면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오메가 곱하기 한 주기는 2파이가 되니까 오메가 곱하기 한 주기는 2파이가 되니까 한 주기 동안에 오메가 t는 2파이만큼 돌아간 거고 그 2분의 t 주기는 오메가 t로 계산을 해주면 이게 파이. 그래서 이게 코사인 0,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뭐 코사인 뭐 그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변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는 얘는 코사인 함수지만 얘는 마이너스 사인 함수죠. 마이너스 사인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사인 함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그죠? 사인 함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V는 마이너스 오메가 A에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변이가 예를 들면 지금 그 변이가 극대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사인 오메가 T는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오메가 T가 1이 되면 사인 오메가 T는 0이 되니까 변이가 최대값, 변이가 극대값을 가질 때 속도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대 진폭을 가질 때 물체가 딱 정지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가속도는 변위의 완전히 반대 방향 그리고 이제 V가 최대값을 가질 때는 sin 오메가 t가 그 1이 되면 되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V가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그때의 값이 오메가 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속력이 최대가 될 때는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오메가 t가 최소가 될 때 0이 되면 사인 오메가 t가 1이 되니까 변이가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진폭이 최대화 되는 순간에 물체의 속도는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반면에 변이의 완전히 반대 방향 변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이 마이너스 x니까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이 변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데 진폭은 좀 다르겠죠.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값은 x가 최대가 될 때가 a 또는 마이너스 a니까 그때 가속도가 최대가 될 때가 얼마냐면 오메가 제곱 a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오메가 제곱 a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그게 이제 가속도의 최대값은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속력이 최소가 될 때 가속도가 0인가요? 가속도가 최대가 되죠. 속력이 0이 될 때, 최소가 아니라 속력이 0이 될 때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에 가속도는 최대값을 플러스 극대값을 갖습니다. 오메가 제곱 A를 갖거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를 갖거나 그래서 물체가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물체가 정지했다는 얘기인데 양 끝에서 정지했다는 얘기인데 정지한 순간에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속력이 0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0일 때 물체의 가속도는 0이 아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0이 아니고 오히려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최대가 될 때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속력이 최대가 될 때 가속도 값이 0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속력이 0이 되면 가속도도 0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꼭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약간 샛길로 가서 반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제가 이렇게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 물체를 요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제가 S라고 하면 이때 힘이 한 일이 얼마냐? 힘이 한 일이 얼마냐? 그러면 힘 곱하기 S, W를 힘이 한 일이라고 하면 얘는 힘 곱하기 이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한 일은 뉴턴 곱하기 메타고 이거의 단위를 우리가 SI 유닛으로 주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메타 혹은 주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 힘이 한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그 물리적인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힘이 이렇게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힘이 이렇게 수평 방향하고 세타의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힘이 작용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기울어진 힘이 한 일은 얼마냐? S만큼 이동하는데. 그러면 일의 정의는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힘을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한 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성분, 그 F하고 제가 이렇게 수평 방향의 성분을 빨간 F하고 평행한 걸로 아래첨자를 만들어 놨고, 수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 그걸 즉 F의 퍼펜디큘러, 이렇게 수직한 성분과 그 수평한 성분으로 제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힘을 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 그게 평행한 성분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의 수직한 힘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의 정의는 뭐냐면 물리적인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근데 물체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한 방향의 수직한 힘의 성분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놈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방향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을 할 수 있는 성분은 이동한 방향과 나란한 방향, 이동한 방향의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성분, 그 빨간 F의 빨간 수평한 성분이라고 나타낸 게 그 성분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기울어진 힘이 한 일 W는 fs 이렇게 그냥 f의 크기 곱하기 s 이렇게 쓰면 틀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중에 힘이 이동한 거리의 방향으로 작용한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성분 f의 빨간 성분만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는 개념에 맞는 그 일의 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는 F의 수평한 성분 곱하기 S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이 경우에 수평한 방향의 성분은 뭐냐면 원래 힘의 크기 힘 곱하기 코사인 성분 힘의 코사인 성분 F 코사인 세타가 F의 수평 방향한 성분이죠. 그래서 F의 수평 방향 성분은 힘 F로 나타내주면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가 맞는 거고 그거 곱하기 이동한 거리를 해주면 이때 이렇게 기울어진 힘이 S만큼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한 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그래프는 수평 방향이 뭐냐면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바로 같은 그냥 이 힘 자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성분이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힘의 경우는 수직한 방향의 성분도 있고 수평한 방향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평한 방향의 성분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F 코사인 세타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힘이 이렇게 이동한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이때 힘 F가 물체의 한 일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식으로는 W는 힘도 벡터량이고 이동한 변이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제가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더 굵은 색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힘 곱하기 그 변이 사이에 제가 점을 찍었죠. 이 점을 갖다가 점은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이 점을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 혹은 다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쓴 거는 뭐냐면 힘 곱하기 이동한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의 크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F하고 S의 사이각으로 계산을 해줘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힘 곱하기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변위의 크기 곱하기 힘과 S의 사이각으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W는 F.S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쓰고 요때 이 힘이 한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라고 쓰거나 F의 크기 곱하기 S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이각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힘이 한 일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이 한 일은 다 어디로 갔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했는데 이때 기울어진 힘이 한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라고 했는데 이때 만약에 힘이 한 일을 제가 FS, 여기 수평한 방향 성분을 그냥 FS라고 쓸게요. 기호가 좀 마땅치 않아서 FS가 힘이 한 일이에요. 그럼 힘은 FS가 그 일에 작용한 힘의 성분 FS이기 때문에 일정한 FS가 작용을 해서 여기 S만큼을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때 힘이 한 일은 요 힘과 거리의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힘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W는 Fs 곱하기 S, 이게 바로 힘이 한 일이죠. 이 면적을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힘이 한 일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기호로 나타내주면 F를 S에 대해서 0에서부터 S까지 적분해줘라. 만약에 힘 F가 일정하면 S를 적분해주면 그냥 S가 되니까 FSS가 되니까 일정한 경우는 이 적분값이 FS 곱하기 S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아닌 경우는 어쨌거나 면적을 계산해주는 작업입니다. 힘과 거리 사이에 면적을 계산해주는 작업이 힘이 한 일을 나타내 주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힘이 한 일이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요 힘이 작용하는 순간에 초기의 물체의 속도를 제가 정지한 게 아니고 V라고 할게요. VI. 초기의 물체의 속도를 VI라고 하면 이때 요 순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때 초기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i 제곱. 그리고 요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가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속력이 이제 증가했어요. 나중 속력을 VF라고 두면 그때 요 순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F의 제곱. 그게 나중 상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를 따지고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고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변했어요. 운동 에너지만 증가했네. 그래서 이 경우에 힘이 한 일은 뭐냐면 힘이 한 일은 다 어디로 갔냐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 상태의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상태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힘이 한 일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찰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때 힘이 한 일은 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썼다. 그래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게 마찰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써버렸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지만 여기다 용처를 매달아서 진동시키는 경우는 좀 달라져요.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일과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지만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단진동하는 물체는 지금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물체를 이렇게 좀 밀었어요. 물체를 이렇게 밀면 마이너스 A만큼 밀면 그럼 용수철이 복원력이 작용해서 평형 상태로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고 했죠.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물체를 X만큼 밀면 용수철에 의한 복원력이 마이너스 KX로 작용을 하고 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마이너스 KX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이러한 복원력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용수철이 그 물체를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옮기는데 이 용수철이 한 일은 어떻게 되나요? 용수철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힘과 변위의 그래프가 용수철과
용철이 작용한 힘과 변위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kx니까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될 텐데, 그때 용철이 x를 마이너스 a에서부터 0이라는 지점까지 끌고 오는데, 용철이 한 일은 요 그래프의 아랫부분 면적이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용철이 물체를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을 계산해 줄 수 있고, 그 값은 x가 마이너스 a가 되면 그때 힘의 값은 ka가 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a, 그다음에 높이가 ka가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죠? 2분의 1 ka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용수철이 물체를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놈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상태 x가 0인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빼기 x가 마이너스 a인 지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a인 지점에서는 물체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a만큼 꾹 누르고 있었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a일 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 지로의 제곱이라고 제가 하면, 이때 그 용수철이 한 일은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요게 용수철이 한 일이 2분의 1 ka 제곱이니까 그 a만큼 압축시켰다가 딱 나서 용수철이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이 2분의 1 ka 제곱이고, 그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 거예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은 여기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러면 2분의 1 ka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 지로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a 곱하기 루트 m분의 k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때가 제일 물체의 속력이 최대 속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0에서부터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요 놈을 평형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복원력에 대항해서 똑같은 힘으로 제가 복원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외력을 작용을 해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A만큼. 이 복원력은 이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kx의 복원력으로 작용하는데, 그 같은 크기의 힘이지만 반대 방향의 힘으로 kx의 힘으로 이렇게 제가 물체를 압축을 시켰어요. 그러면 물체를 외력이 작용해서 이 평형점에 있던 나무 토막을 마이너스 a만큼 쭉 압축시켜가지고 정지시켰다. 그랬을 때 외력이 한 일은 얼마가 되나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때 외력과 그 변이 x의 그래프는 지금 f는 kx니까 f는 kx가 되고, 그때 외력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x가 0인 때까지 그 외력이 한 일을 계산을 해보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여전히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k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력이 한 일은 이 경우에 이제 외력이 내가 열심히 용처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a만큼까지 딱 압축시켰을 때 그때 내가 한 일은 다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그게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그래서 a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제가 요걸 갖다 x만큼만 압축을 시키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된다. 얘를 a만큼 압축시키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지만 x만큼만 압축시키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진동하는 그 물체의 그 평형점에서 x만큼 당기거나 x만큼 밀었을 때 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다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이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이 A로 단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요게 그 용철이 그 물체가 그 평형점이었을 때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2분의 1 kx 제곱. 그리고 그때 물체의 속력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 순간 x에 위치해 있을 때 물체의 역학 포텐셜 에너지하고 물체의 속력을 더해주면 그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아까 단진동하는 물체는 x가 변위가 극대값을 가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x가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은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제가 x에 대해서 그려보면,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는 포물선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x가 a가 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x가 마이너스 a가 될 때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그때 값이 얼마? 2분의 1 ka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라고 했죠? 0이 된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언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될 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란 그래프하고 까만 그래프를 다 더해주면, 매 순간 다 더해주면 얘가 항상 요만큼의 값,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요게 매 순간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매 순간순간 다 변하지만 그거의 총합을 다 계산해주면 빨간 그래프로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진동하는 물체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계속 운동 에너지, 내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다 그냥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반드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지금까지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곱하기 높이. 근데 이 경우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 에너지가 아니라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진동하는 물체에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평형점에서 x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이 용수철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단진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